하얗던 빙산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빙산 깊은 곳에서부터 녹아내린 얼음물은 어느새 막 지나간 폭우의 기세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때는 결코 녹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얼음들이었습니다. 틈이 생긴 빙산은 이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만 년 전설처럼 숨어있던 빙하 속 거친 땅이 드러나고 마치 판도라가 열리듯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총 면적의 60%가 빙하로 덮여 있는 스발바르 피오르드. 이곳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굵은 밧줄을 내리는 작업이 한참입니다. 이번엔 붉은 통이 달린 장치를 띄웁니다. 단순히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거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프트 테스트라고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전시켜서 근처에 있는 동물들을, 그러니까 모래라든가 물개를 비신시키는 거죠. 여기서 배에서 멀어지도록. 동물을 쫓아내는 이 배의 정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8월 스발바르 롱이어비엔 항구. 노르웨이 트롬소 대학이 제공한 해양 탐사선 햄머 한승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지구 온난화에 의해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하는 탐사선으로 한국팀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탐사의 시작은 시출 지점 선정부터입니다.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발생시켜서 지층 하부로 내려보내면 서로 물리적 특성이 다른 지층에서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반사가 일어난 신호를 스트리머라는 수질 장비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떤 탐사가 지나간 그 지층의 단면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층의 단면을 통해서 퇴적층이 어느 정도 두껍게 쌓였고 대략적으로 어떤 종류의 퇴적층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쌓였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대별 퇴적층의 물리적 차이를 이용한 탐사법. 가장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질이 시출 대상이 됩니다. 저 정도 미만이 쌓였는데. 다행히 적정한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닷속 수만 년 전의 기록들을 채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10개는 아니고 한 표창한 겁니다. 10개. 그렇지. 아니지. 여기 그래비티만 하는 게 몇 개가 있고 지금 다 할 거는 3개밖에 안 했어 지금. 그러니까 박스까지는 5개 정도밖에 안 했어. 한 5-6개면 될 것 같은데. 아이젠 신고 100kg로 지금 안 첫 시출. 다행히 날씨가 도와줍니다.
시출 방식은 무게추를 떨어뜨려 중력의 힘을 이용해 해수 지층까지 통과시키는 중력 코어로 진행됩니다. 최고 6m 시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게 되면 이제 물에서 그 생물들의 생산 활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생산 활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들이 죽게 되면 또 그 흔적을 퇴적물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빙하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해류에 들어오는 어떤 그 강도 아니면 그를 통해서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전체가 우리가 그동안 한 1000년, 20,000년 동안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증거를 우리가 퇴적물 속에서 얻기 위해서 지금 탐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바닷속 수만 년을 거슬러 내려갔던 엄청난 압력과 밀도의 해저 지지를 뚫고 퇴적층 샘플을 담아온 코어 기둥이 세상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시료와 뒤섞이지 않도록 외부 이물질부터 씻어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코어 분리 과정은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첫 코어. 장정 예닐고비부터 뽑아내는 건 그 무게보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시출 자료라는 점 때문입니다. (6m) 코어 속에 어느 깊이까지 퇴적층이 담겨져 왔을지 시출 코어 길이를 측정합니다. 4.625. 조영진, 너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나머지한테. 상층부를 기준으로 길이를 체크한 시출 코어는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원통 안을 가득 채운 퇴적물. 근데 압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어가 1cm도 채 안 쌓이는 사실을 되짚어 본다면 코어 4.625m라는 길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중력 코어가 하나 더 시출 작업을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코어는 일정 크기로 절단하기 전에 별도로 추출할 시료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적물 코어되어 있는 공국수들 채취하기 위해서 위치를 미리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작업이 끝나면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바로 공국수 채취를 시작을 할 겁니다. 코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가는 호스를 꽂아 주사기를 연결합니다. 퇴적층 틈새의 바닷물을 일정 깊이마다 추출해 그 속에 화학 성분이 전달하는 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별도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수만 년이라는 시간의 깊이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물은 퇴적물이 담긴 코어와 함께 노르웨이 트롬소 대학이나 한국에 입국한 후 첨단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물을 뺀 퇴적물도 시료로 사용됩니다. 이런 뒷마무리는 젊은 연구원 몫입니다. 연구하는 일이 이리 험하고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극한 지옥 같아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타봤는데 의외로 극한 지옥 같아서. 아니 제일 못 쉬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막내라서. 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오염되지 않고 시출 시점 그대로 정밀 분석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시료 채취가 끝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이 옷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네. 옷 어떻게 해요? 아, 우선 이제 세탁기에서 다시 세탁하고 이제 다음 크루즈 때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밤새다시피 하셨어요. 예, 그래픽 코어는 끝나셨는데 네. 좀 개운하시겠어요. 예, 그래도 예상보다 좀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료를 얻을 수가 있어서 보람내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이 흙투성이 된 옷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온난화에 훼손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연구를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 미지의 연구 분야가 많은 북극. 하는 건데요. 작은 공병의 시료 하나가 담고 있는 수많은 기록들을 모아 정밀한 게 나중에 지구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그냥 가본 연구원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가 그냥 오블리게이션이 결과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저희 후학들 저희들보다 뒤 세대들이 저희들이 겪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 시행착오 같은 거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지잖아요. 햄머한스노를 떠나 스피츠베르겐 섬 리알슨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의 빙하도 거친 속살을 드러내며 녹아가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남아있는 눈이 이곳이 북극이라고 말해줍니다. 얼음이 사라지고 습지가 된 해안가는 먹이를 찾아온 바다새 무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산기지, 세계 12번째 북극기지로 2002년에 설립됐습니다. 평균 6명의 연구원들이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북극의 기후변화와 지질자원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합니다. 그들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지질입니다. 빙하가 사라진 후 지형의 변화와 남겨진 화석을 탐구하는 일이 주된 연구입니다. 저희는 퇴적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암석을 보고 암석을 연구해서 과거의 환경이 어땠는지, 과거에 암석이 쌓일 당시에 퇴적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복원해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질 탐사를 나서기 전엔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총. 언제 어디서 어떤 야생동물들이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총을 항상 소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산기지에 입소하는 모든 사람들은 총기 훈련부터 받습니다. 지질 지형을 기록할 고정 카메라 등 연구 장비는 기본이고 방한용품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여름이라고는 해도 쌀쌀한 바닷바람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짐 가득 메고
이제 출발합니다. 차가 달릴 수 없는 지형을 직접 보고 영상 기록을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늘 두 발로 걸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예. 시작하시고 저는 중간부터 올라가고 있겠습니다. 제가 SYC 01. 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총은 제가 메고 이제 각자 흩어집니다. 큰 줄기는 지질이지만 서명호 씨는 변형된 지층 구조, 오재령 연구원은 퇴적암이 연구 대상입니다. 위에서 만나서 거기서 점심. 지질이라는 큰 산을 두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돌고 돌다 보면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행과 헤어진 서명호 씨의 탐사는 등산이 따로 없습니다. 지형의 큰 줄기를 관찰하고 영상으로 기록해야 하는 연구이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움직임이 많고 바쁩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 바위 언덕을 지칠 법도 한데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쉼없이 쟁걸음으로 걷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서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진을 찍고 또 찍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중첩되게 촬영을 하죠. 상당히 이제 단순한데요.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은 드론을 날려가지고 촬영할 계획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걸어다니면서 찍고 그 사진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좀 더 해상도가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3D 작업을 거쳐 지형도로 완성해 과거의 지형과 비교하는 연구자료로 쓰입니다. 그가 북극에서 하루 평균 10km를 걷는 이유입니다. 그 시각 오재령 연구원은 그야말로 바위치기 중입니다. 특징적인 암석을 발견하면 샘플 위치를 표시하고 암석의 특징을 지형도에 기재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암석 시료 채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석들을 관찰하고 샘플을 해서 과거 이 바다 환경이 어떠한 생물들이 살았는지 또 그 생물들 조합을 통해서 더 자세한 퇴적 환경을 알 수 있고 그 퇴적 환경을 복원해내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형은 3억 년 전인 후기 고생대 지표 암석들로 해양 생태계 특징들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들을 마이크로코디움이라는 입자라고 부르는데요. 마이크로코디움 입자가 나오면은 해수면이 낮아졌고 거기 그 바다였던 환경이 지표에 노출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3억 년 전 바닷속이었던 곳. 물이 빠진 자국 주변엔 산호화석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빙하가 사라진 땅은 이렇게 메마른 바위산이 됐습니다.
3시간의 탐사 후 다시 만난 지질 연구팀. 식사 때가 되면 챙겨온 장비와 재료로 간단히 배를 채웁니다. 북엇국 처음 먹어봐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괜찮던데? 들고 다닐게요. 코끝 자극하는 한국의 인스턴트 음식. 한국에서라면 초라하다 할지 몰라도 북극에선 이만한 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바람이 저기서 보니까 네, 제가 바람을 먹고 등지고 먹는 게 낫죠. 시간이 누가 지질 연구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밥 먹을 때도 산만 바라봅니다. 딱 예상 지역에서 만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위에만 보고 먹어가지고 저쪽 볼 생각을 못했네요. 경치가 뒤에 좋은데. 그냥 가끔 뒤를 돌면 아 이렇게 멋있는 데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네.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북극 앞바다 내려다보며 북엇국 먹어본 추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옷 갈아입는 데 같은데? 북극에와 연구를 하고 또 옷 한국의 갈아입는 데 가족과 같은데? 연락도 하니 말입니다. 네, 안 추워요. 괜찮아요. 아, 여기 식당에서 해줘요. 음식은 맞아? 네, 잘 맞아요. 그래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네. 네. 집 생각이 절로 나기 마련이죠. 집밥 먹고 싶을 때가 제일 그립죠. 네. 된장국에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싶을 때가 제일 생각나고, 그리고 가끔 뭐 아플 때 뭐 이럴 때 좀 생각납니다. 그러나 30일이라는 한정된 연구 기간은 긴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며칠째 수만 장의 사진을 찍은 서명호 씨. 누적된 사진 파일들을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날그날 정리를 해둬야 업무 마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사진 촬영해 온 것을 이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주상도를 보면서 이제 실제 지형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어떤 지점이 이 주상도에 표현된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 두면은 나중에 연구원들이 그 지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의지 없인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면의 사진으로 입체감 있는 지형들을 완성하는 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다만 쉽게 오갈 수 없는 북극이라는 지역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남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밑에서 이제 찍은 거 있거든요. 저뭐 그저께 걸어다니면서 중간 보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쭉 찍어서 부분 찍어놓은 거라서. 근데 서명호 씨가 발품 팔아 찍은 사진으로 구현한 3D 주상도를 통해 탐사 지역의 지질을 분석하는 중입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요 남쪽 면에서는 그래도 잘 보여. 아까 이렇게 쭉 이쪽으로 연결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차원으로 이렇게 찍었거든. 지형 주상도를 통해 찾고 있는 정보는 퇴적암에 새겨진 생물들이 살았던 과거의 환경 정보죠. 궁극적으로는 그 환경 변화를 유도한 배경, 즉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겁니다. 했는데 사이에 단층이 하나 있는 거거든. 특히 해수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최종 목적은 다산기지 주변에 있는 3억 년 전 퇴적암들이 어떤 환경에서 퇴적이 되었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밝히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밝히고 싶은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극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 변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빙하기가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지금 남극에서 일어나는 얼음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북극에서 얼음이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위도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극지 연구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삼보일배 하듯 네 걸음 걷고 사진 찍기를 수천 번. 그 걸음이 넓게는 북극만이 아니라 많이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단층 면도 피자고 그랬는데 돌아가서 과연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길을 찾기 위한 수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같고 또 내일 같은 일상. 연구원들의 데자뷰 같은 탐사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다산기지에서의 한 달이 헛되지 않도록 북극 속으로 달려갑니다. 북극해를 가르는 쇠빙선, 우리의 아라오노입니다. 해빙이 얇아지는 여름마다 북극의 해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아라온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바닷물을 채집해오는 물리 특성 장비 CTD입니다. 다양한 연구 목적에 따라 위치와 깊이를 달리해 약 90여 차례 채수해 올 예정입니다. 10리터씩 24개의 채수병으로 구성된 장치는 물속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장착돼 있어 연구자가 원하는 깊이와 수온, 염분, 산소 용존량, 플랑크톤의 양 등에 맞춰 최적의 해수를 담아오도록 고안된 장치입니다. 야, 왜 나한테 화를 내? 올해 5번째 아라온에 탑승하는 주영민 박사는 채수된 바닷물에서 식물 플랑크톤 양을 분석해 이전 기록들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가 거대한 북극에 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크기의 플랑크톤과 씨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극의 해빙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바다의 해양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 내에서 1차 생산자로서 환경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식물 플랑크톤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정진영 박사가 담는 북극 바닷물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물속에 섞인 공기를 연구합니다. 그 해양에서 질소 순환에 의해서 질산화나 탈질화나 그런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가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린 하우스 가스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이 북극해에서 질소 순환이 얼마만큼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겉으론 그저 물로밖에 안 보이는 북극 해수를 통해 북극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합니다. 바닷속에서 어떤 대상을 찾느냐에 따라 채수 방식도 다릅니다. 40m까지 40으로, 아니 30으로 플레이하고. 네트라 불리는 곡갈 모양의 미세 그물망으론 바닷속 생물을 끌어서 건져냅니다. 눈으론 볼 수 없지만 네트에 걸린 생물을 곡갈 끝으로 모아 채수병에 담아냅니다. 수심 이쪽에 있는 치어나 아니면 지금 치어 타기 돼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치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구가 1m 50 해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큰 생물, 동물 플랑크톤하고 치어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집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그들이 연구하는 대상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길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분주한 헬기. 아라온호에서 먼저 내려온 탐사팀의 해빙 캠프 장비를 이송 중입니다. 위치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거는 저기다 놔줄까요? 못 들어요. 이거 300kg 넘는. 해빙 위로 옮겨온 장비는 이송 중 손상될 것을 우려해 구성품들이 분리된 채 도착했습니다. 맞을까요? 이제부터 해빙 위에서 조립해야 합니다. 이는 해빙 부위라 불리는 장치로 극지연구소와 연구협정을 맺은 스페인 팀과 공동 연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빙 부위는 현재 이 위치에 고정돼 해빙이 녹아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모든 움직임을 전송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팀 장비는 굉장히 고성능 GPS가 있어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웨이브가 있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게 기준적인 아직 우리나라의 북극해 연구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극한 지역에서 쓰는 연구 장비들은 주로 미국, 유럽 등이 개발한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쇠빙선과 그들의 장비, 상호 협조로 지속되는 북극 연구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연구는 북극의 기후변화 연구는 온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니까요. 이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이런 장비도 협력하고 연구도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이래?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테스트할 때 잘 됐는데. 어제 잘 됐는데. 네. 한번 다시 해보시죠. 아이스코어, 해수 채취와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물 대신 얼음, 해빙을 채취하는 중입니다. 둘, 셋. 이거 왜 이렇게 잘 돼? 레드 카페. 이대로 아라온호에 옮겨 2-3일간 녹인 후 해빙에 있는 생물과 화학적 조성을 분석해 이전 데이터들과 비교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 순조롭지만 처음엔 웃지 못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장비를 구매를 해왔는데 저희가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좌충우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엔진을 켜야 되는지, 아이스 코어는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렇게 일단은 선진국의 노하우를 많이 저희가 전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 저희 수준도 지금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그 아이스 코어 캠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1m가량의 얼음 기둥을 하루 20개씩 총 3일에 걸쳐 채취할 예정입니다. 얼어있던 해빙 생명체를 만나기 위해 시료 정리부터 분석까지 처리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한창 아이스코어를 채취 중이던 해빙 캠프팀에 본부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북극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예, 정 박사 지금 어디세요? 예, 저희 실험실에 있습니다. 예, 잠깐만 브릿지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이상? 알겠습니다. 예. 시야업보도 안 되는 이런 날씨에 아직 아라오노에 복귀하지 못한 연구팀들이 있습니다. 통신까지 두절돼 아무래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헬기가 지금 알아온 위치를 지금 고정으로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움직였다가 헬기가 뜨면 다시 못 만나고 그럴 수도 있죠. 헬기는 지금 못 떠요. 네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 배가 가서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한번 빼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해빙 생물은 둘째치고요. 지금 저기 해빙 위에 박아놓은 부위들이 다시 재진입하면 분명히 깨지거든요. 그럼 저 수명을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빠지고 나가면 이 해빙이 다시 오면 안 돼요. 북극에서 맞는 최대 위기. 헬기만 이륙할 수 있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 북극의 해무는 헬기 이륙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라오노가 나서야 합니다. 일단 요 헬기 한 바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가야죠. 오랫동안 준비한 고가의 장비들이지만 연구원들의 안위와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 헬기가 이륙을 시도합니다. 이내 해무 속으로 사라지는 헬기. 그저 행운의 기대볼 뿐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헬기팀이라도 GPS만으론 지형을 예측할 수 없는 북극 상해에서 우리 연구원들을 무사히 찾아 복귀시킬 수 있을지 노심초사 강성호 박사의 애가 탑니다. 북극의 여름이 더워지면서 생긴 짙고 잦은 해무. 극지 연구만 30년 해온 그에게도 이런 위기 상황은 처음입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행히 우리 연구원들도 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걸어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야 얼굴색이 돌아오는 강 박사. 버선발로 연구원들을 맞으러 갑니다. 별 탈 없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니 그거면 됐습니다. 이렇게 날씨 때문에 가끔 고생하시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이번이 제일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무사히 도착해 다행이시네요. 네. 하드보트, sir. 탐사대원 전원을 무사히 태운 아라오노. 다시 북극해를 향해 달립니다.
해빙 탐사의 끝이 보입니다. 아라온 탐사팀은 2016년부터 북극해에 무어링이라는 탐사 계류 장치를 바닷속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중 여름 한 달밖에 북극을 탐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물속에다 그 계류 장비를 설치해서 1년 내내 물 위에서 생물학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물 위에서 생물들이 떨어져서 그 바닥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1년 내내 이렇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영양염 같은 화학적인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전체 물리적인 현상, 화학적인 현상,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현상을 이 여름 동안이 아닌 1년 내내 이 관측을 통해서 그 연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계류 장비를 설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무어링의 바닷속 기록은 GPS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후 다시 돌아와 수거해야 누적된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6년 보낸 무어링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번 무어링만큼은 내년 여름 다시 아라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북극해로 떠나보냅니다. 북극을 지키고 지구를 지킬 방법, 그 길을 알고 있는 북극 바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바다를 온전히 연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이 필요합니다. 극지 연구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아라온은 지금 현재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도 이제 연구를 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제2세빙선이 우리나라에 생겨서 아라온은 뭐 북극, 아니면 제2세빙선은 남극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좀 더 이제 여름 한철뿐만 아니라 이제 봄이나 뭐 가을, 뭐 겨울에는 이렇게 뭐 힘들다고 해도 얼음이 줄어들면서 점점 세빙선이 따라가면서 그거를 이제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사라진 것과 현재에 변해버린 것들이 전하는 메시지. 미래를 살아내는 방법. 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총은 더 늦기 전에 북극의 땅에서 또 그 바다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